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입니다. 저는 현재 LA에 위치한 빌트모어라는 이 호텔 안이고요. 오늘 경기 지켜보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북창동 순두부에서 저녁 먹고 지금 숙소로 돌아와서 1차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LA 기준으로 밤 11시고요.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렸던 미네소타와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을 직관했습니다. 레이커스가 1쿼터까지 28대 21로 앞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레이커스 팬분들의 얼굴에 아주 희색이 돌았지만 2쿼터 이후에 악몽을 겪었습니다. 레이커스의 1쿼터는 그야말로 캐주얼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2쿼터 중반부터 끝날 때까지 속공 및 3점 수비 붕괴를 막지 못했고요. 2쿼터 이후에 득점만 놓고 보면 레이커스가 67대 96으로 형편없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미네소타가 117대 95로 첫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레이커스의 홈 성적은 31승 10패입니다. 31승 10패라는 성적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전체 홈 성적을 놓고 보더라도 서부 컨퍼런스 내에서는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다음으로 좋은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클리블랜드,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다음으로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제외하면 홈에서 30승 이상 거둔 팀은 레이커스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홈코트 이점이 강했습니다만 아주 허무하게 패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패배로 르브론 제임스의 1차전 성적은 31승 24패. 은근히 르브론 제임스가 1차전을 많이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루카 돈치치의 플레이오프 1차전 성적도 2승 7패로 더 나빠졌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두 명이 그렇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강한 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JJ 레딕은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패배로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하기 전에 언론들을 만나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플레이오프 로테이션을 확정한 건 아니다. 내가 들고 나올 라인업의 경기력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2차전에서는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원맨쇼가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루카 돈치치는 각종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루카 돈치치의 이 플레이오프 활약상이 엄청났었는데요. 자,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가 붕괴되면서 2쿼터 이후에 역전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는 거의 와이어 투 와이어로 졌어요. 자, 돈치치는 오늘 야투 22개 중에 10개밖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37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르브론 제임스나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 잭슨 헤이즈 이 4명의 주전 라인업들은 전부 다 기대 이하였어요. 자, 르브론이 3점 10개 중에 5개 넣었지만 19점에 그쳤고 어시스트 3개. 오스틴 리브스는 16점 올렸지만 수비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3점 3개가 전부였고요. 야투 33.3%. 잭슨 헤이즈는 거의 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헤이즈의 출전 시간이 현저히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잭슨 헤이즈는 8분 뛰었고요. 그러자 크리스 핀치 감독이 루디 고베어도 출전 시간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24분. 그러니까 결국 3점을 던질 수 있는 빅맨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이 스몰 라인업으로 미네소타가 훨씬 더 높은 생산력을 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한 경기 만에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찾았습니다. 이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찾았다는 걸 어떨 때 표현을 쓰냐면 남아있는 일정 가운데 홈 경기를 모두 다 승리하게 되면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찾아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미네소타는 현재 3차전과 4차전 그리고 6차전이 홈 경기잖아요. 요 3경기를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7전 4선승제에서 4승을 선점하게 됩니다. 그런 팀에게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빼앗아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미네소타 1쿼터 열세 이후에 레이커스를 압도했습니다. 3쿼터에 에드워즈가 종아리 경련 증상으로 고전했었고 또 나즈리드가 이 제러드 밴더빌트의 더티한 팔꿈치 사용으로 인해서 눈 부위를 또 맞고 주저앉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운동 능력 그리고 수비의 우위를 통해서 가볍게 역전을 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오늘 22득점, 본인의 평균 득점보다 낮았고 야투 효율도 좋지 못했습니다만 이 제이든 맥다니얼스가 펄펄 날았습니다. 25득점, 9리바운드, 야투 13개 중에 11개, 거의 샤킬 오닐이었고요. 줄리어스 랜들도 턴오버가 7개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야투 시도 개수를 신중하게 가져왔습니다. 야투 시도의 퀄리티라고 할까요? 그 선택을 신중하게 가져갔고 턴오버가 7개이긴 했습니다만 3점 4개, 그리고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5개. 줄리어스 랜들이 뉴욕 닉스 시절에는 진짜
플레이오프 때만 되면 정신을 못 차렸는데 오늘 활약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즈 리드가 오늘 경기 핵심이었죠. 벤치에 출전을 해서 31분 뛰고 23득점, 3점 9개 중에 무려 6개, 그리고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2개, 블락샷 2개, 턴오버 0, 파울 0였습니다. 결국에 레이커스 미네소타의 대결은 잭슨 헤이즈와 루디 고베어를 빼고 3점이 되는 나즈 리드, 그 다음에 도리언 피니 스미스 이런 선수들을 넣고 그야말로 직접 불붙이는 스몰볼 대결인데 오늘 나즈 리드가 완전히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나즈 리드가 혼자 23점 올렸고요. 반면 레이커스는 벤치 멤버들의 득점 합이 13점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진했는지 알 수 있죠. 특히나 마지막 3분 뛰고 5점 넣었던 달튼 크넥트의 득점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레이커스의 벤치는 오늘 8점 넣은 셈입니다. 나즈 리드가 23점, 레이커스의 핵심 벤치는 8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죠. 자,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커스의 3점 수비가 정규 시즌 동안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줄리어스 랜들과 제이드 맥다니얼스에게만 3점 도합 9개 중에 7개 허용했습니다. 자, 롤플레이어들에게 이렇게 3점을 내준다.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전하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미네소타는 3점 수비가 리그 상위권인데요. 오늘 레이커스의 퍼리미터 공격을 잘 봉쇄했습니다. 물론 오늘 레이커스가 3점 15개를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루카 돈치치가 10개 중에 5개, 나머지 3점은 비교적 잘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레이커스의 정규 시즌 3점 수비 지표를 보면 상대 3점 시도가 18위, 3점 성공이 15위였고 반면 미네소타는 굉장히 상대 외곽을 잘 봉쇄했습니다. 상대 3점 시도 전체 7위, 3점 성공 3위, 굉장히 훌륭했죠. 자, 그 결과 미네소타가 레이커스보다 3점 6개를 더 집어넣었고요. 성공률은 13.4%나 더 높았습니다. 3점을 쏘는 품질, 결과, 효율 전부 다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제가 끝나고 나서 외신을 찾아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경기 끝나고 상당히 실망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23개의 석점을 내주고 20점 이상의 속공 득점을 헌납하고 그리고 세컨드 기회 득점을 내준다면 이거는 우리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다. 3점, 속공 득점, 세컨드 기회 득점 너무 많이 내줬는데 이거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레이커스는 속공 수비가 좋은 팀인데 오늘 미네소타가 속공으로만 25점을 올렸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6점이었다. 19점이나 밀린 셈인데 미네소타가 속공이 아닌 하프코트에서 득점하도록 해야 된다. 결국 속공 수비, 트랜지션 디펜스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옮겨와 봤습니다. 우리가 설령 실책을 범하더라도 빠르게 수비를 가져가면서 실점을 막아야 한다. 미네소타는 13개의 실책으로 18득점을 올렸고 우리는 10개의 턴오버로 9점밖에 내지 못했다. 상대 실책을 유도하면서 우리 턴오버를 줄여야 된다. 특히 경기 장소가 홈이라면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죠. 다만 르브론 제임스 본인도 오늘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는 16점 올리긴 했습니다만 어시스트 3개 그리고 매치업 사냥의 희생양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JJ 레딕 감독의 변화의 방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투지가 좋고 수비력이 뛰어난 조던 구딘을 저는 굉장히 많이 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스틴 리브스의 출전 시간은 정규 시즌 때 보여준 리스펙 받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37분에서 크게 줄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33분 뛰면서 1차전 3득점 3리바운드, 밴더빌트 14분, 게이브 빈센트 25분 뛰면서 3점이었는데 사실 빈센트나 혹은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활동량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또 운동 능력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조던 구디는 그렇지 않죠. 저는 서부 컨퍼런스의 조시 하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잭슨 헤이즈가 슛이 없기 때문에 헤이즈의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팀의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나 에너지를 키우고자 도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던 구딘이 훌륭한 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미네소타가 참 까다로운 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팀이죠. 그 다음에 주전과 벤치의 조화가 좋습니다. 물론 크리스 핀치 감독이 슬롬 3이긴 하지만 어차피 플레이오프는 8인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나즈 리드, 단테 디빈첸조, 니킬 알렉산더 워커까지 주전으로 뛰어도 손색 없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6탄전에 능합니다.
나즈리드, 루디 고베어, 앤서니 에드워즈, 줄리어스 랜들 전부 다 분리볼이나 혹은 그다음 소위 말하는 그 피지컬한 그런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빠졌을 때에도 미네소타는 스몰볼을 잘 돌리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만약에 잭슨 헤이지가 더 긴 시간을 뛴다면 상대의 그런 부족한 스페이싱을 빼어난 수비로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경기를 다 지켜봤잖아요. 4쿼터 약 한 5분 남기고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야유까지 나온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루카 돈치치의 3쿼터 버저비터가 터졌을 때는 경기장 분위기가 뭐 떠나가라 함성을 질렀는데, 이후의 흐름을 좁히지 못했고 4쿼터 5분 남겨둔 시점에서 레이커스는 여전히 주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뭐 2만 명이라고 친다면 레이커스 관중들이 한 6분의 1 정도는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전들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브로니 제임스가 나왔을 때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코트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레이커스의 팬들 자체가 많이 실망했다는 뜻이겠죠. 그 어느 때보다 저도 20년 만에 NBA 플레이오프를 감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레이커스 경기장을 찾았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정말 경기장도 시끄러웠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만, 사실 홈에서 오프닝 1차전을 22점 차로 진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잖아요. 야유만 안 나왔을 뿐이지 레이커스의 관중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코트를 떠나면서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자, 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는 자 6번 시드예요. 그런데 레이커스 3번 시드입니다. 그런데 두 팀의 승차는 단 1승 차이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전력 차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애초에 7차전까지 간다고 봤는데, 다만 레이커스가 2차전은 머스트 윈 게임입니다. 이 경기까지 내준다면 2패를 떠안고 타겟 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이긴다면 뭐 굉장히 홀가분하게 미네소타로 떠날 수 있고, 레이커스는 이 경기를 잡아내야 1승 1패를 만드는 동시에 그래도 조기 탈락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딕 감독이 오스틴 리브스,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역할을 줄이거나 출전 시간 감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묘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레딕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저는 소소한 로테이션의 변화, 그리고 코너 쪽에서 계속 미네소타 드라이브 앤 킥 얻어맞고,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에게는 더블팀 가지 않으면서 돈치치에게 단독 마킹 붙이고 피지컬하게 붙으면서 돈치치를 짜증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레이커스의 슈터들을 비교적 저는 잘 막아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돈치치 어시스트 개수입니다. 돈치치 어시스트 개수는 딱 한 개였어요.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상모 돌리고 템버린 치게끔 만들었던 게 크리스 핀치 감독의 주요된 변화였는데, 절대 플레이오프는 같은 방식으로 두 게임 연속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언하자면 조던 구진의 출전 시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루카 돈치치의 어시스트 개수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돈치치가 분명히 경기의 스타일 자체를 바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잭슨 헤이지와 루디 고베어의 출전 시간은 지난 1차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에 오는 동안에 열렸던 경기도 있었고 총 4게임이 있었죠. 짧게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미러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경기, 인디애나가 19점짜 승리를 따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데미안 릴라드의 신경전도 있었는데 릴라드는 나서지를 못했고요. 미러키는 역시나 백코트가 문제였고, 브룩 로페즈, 바비 포르티스, 자, 수비 안 되는 빅맨들이 투맨 게임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인디애나는 투맨 게임을 많이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카일 쿠즈마, 미러키가 얼마나 멍청한 트레이드를 했는지를 그대로 이런 큰 경기에서 보여줬고, 닥 리버스 감독은 그야말로 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비 잘하고 에너지 있는 선수들을 쓰기보다는 본인이 믿고 쓰는 선수들만 중용하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자, LA 클리퍼스와 덴버 경기, 제가 지금 미국에서도 팬 듀얼이라는 이 채널을 틀어놨는데 지금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다. 덴버 입장에서. 자, 웨스트브룩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아주 훌륭한 수비를 선보였고, LA 클리퍼스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였어요. 자, 덴버 너게츠도 젊은 팀은 아니지만 클리퍼스는 하든, 레너드, 자, 이 베테랑들이 빠르게 시리즈 끝내고 시리즈를 길게 끌고 가는 순간 언제든지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클리퍼스는 반드시 잡아야 됐던 경기였지만, 자, 덴버 너게츠, 데이비드 아델맨 감독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그냥 응가하고 있으니까 바로 빼버리고 로테이션을
굉장히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이게 저는 마이클 말론 감독이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못했겠죠. 자, 포터 주니어는 26분 뛰었는데 오늘 웨스트브룩이 34분이나 뛰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이 가져왔던 그런 전술의 변화, 특히나 에런 고든이 굉장히 볼터치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에런 고든은 주축들이 빠졌을 때나 핵심 옵션으로 활약을 했지만 오늘은 야투 14개 시도를 떠나서 덴버 내에서 자유투 10개로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5개를 기록을 했고요. 요키치는 요키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뉴욕 경기. 자, 이 경기는 4쿼터 마지막에 디트로이트가 0대 21 런을 당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디트로이트가 앞서 있었어요. 결국에는 경험 부족이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경험 부족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을 만큼 디트로이트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고요. 케이드 커닝햄이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1득점 12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젤런 두렌이 파울 트러블에 빠지면서 단 7득점 6리바운드에 그쳤고, 자, 뉴욕 닉스는 웬일로 9인 로테이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칼 앤서니 타운스가 더블 더블, 그리고 제알런 브런슨이 무려 34득점 어시스트 8개 기록하면서 홈코트 2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틀 동안 또 시간을 보내고, 자, 그리고 2차전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그 다음에 저희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이 경기를 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제가 컨텐츠 정리해서 이렇게 호텔에서 찍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도 저희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도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더욱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국에서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